우리가 세상 살면서 노력과 고통 없이 얻는 것이 있었나요? 전 없다고 봅니다. 치아 교정이 딱 이래요. 귀찮게 여기거나 소홀히 하면 환자분도 손해입니다. 치료가 진행도 안 되고 결과도 좋지 않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조기 치아 교정 예방 전문가 치아쌤입니다. 요즘 치아 교정은 필수인 시대인데요. 교정 상담을 해보면 치아 교정에 대한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하고 그 마음가짐이 치료의 성공에 굉장히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은 그 교정 치료 전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해요. 치아 교정을 시작할 때 예뻐진 치아의 상태와 입이 들어간 상태, 그리고 예쁜 미소 등을 생각을 하죠. 하지만 처음 교정을 딱 시작해보면 이는 아프고 불편하고 당장 치아가 움직이는 것은 안 보이고 교정 시작부터 예민해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또 우리 아이 교정 치료 시켜주시는 부모님들, 부정교합이 있어서 치아 교정을 시켰는데 아이는 힘들어하고 장치는 떨어지고 또 껴야 할 장치는 잘 안 끼려고 하고 아이와 실랑이 하게 되고 처음부터 지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살면서 노력과 고통 없이 얻는 것이 있었나요? 전 없다고 봅니다. 요즘은 불편하지 않고 통증도 거의 없는 장치도 많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지금 교정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고 가정을 해봐요. 건물을 지으려면 기초 공사가 매우 중요해요. 땅을 깊게 팔수록 건물이 단단하고 안전하고 또 처음에 골격을 지을 때는 보기도 흉하죠. 치아 교정이 딱 이래요. 처음엔 변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치아가 벌어지고 이상해지는 것 같고 게다가 처음 겪어보는 통증도 있어요. 어금니부터 기초 치료가 잘 되어야 앞니도 예뻐지고요. 치아의 전후적인 관계도 잘 개선이 됩니다. 치료 기간을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잡고 할 경우에 치아가 모양이 잡힌다, 좀 예뻐진다는 경우는 치아 교정의 한 70% 정도는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교정을 시작하고 최소 10개월에서 1년은 지나야 치아 모양이 조금 예뻐졌네 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우리 아이 교정 치료 시켜주시는 부모님들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잘 못 먹어서 안 클까봐, 그리고 교정 장치로 인해서 충치가 생길까봐입니다. 이때 아이들을 잘 살피셔서 평상시에도 조금 예민한 아이라면 장치의 선택을 브라켓 철사 교정보다는 인비절라인으로 해서 먹을 때 불편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철사와 브라켓 교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음식 준비를 하실 때 부드럽지만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요. 또 모든 음식을 먹기 좋게 잘라주시는 노력을 해주시면 충분히 교정 기간 동안 힘들지 않게 잘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충치에 대한 걱정 역시 장치를 완전히 빼고 치아 교정을 할 수 있는 인비절라인 투명 교정을 추천드리지만, 또 철사와 브라켓 교정이 불가피하다면 칫솔질 교육을 철저히 시켜줄 수 있는 치과, 치아 교정 시에도 치아 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는 치과를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치아 예방에 대한 힌트를 드리자면 아이에게 맞는 칫솔질 교육, 아이에게 맞는 칫솔의 선택과 안내, 불소 치료, 홈메오기 치료, 그리고 불소 코팅 치료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 항목들에 대한 마음가짐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치아 교정 시의 스케줄 관리에 대한 마음가짐입니다. 교정 치료는 보통 한 달에 한두 번 내원으로 진행이 돼요. 가끔은 6에서 8주 정도 치료도 있고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의 스케줄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치과 원장님들은 모든 치료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다음 스케줄을 정해드립니다. 그런데 이 스케줄을 어기고 마음대로 내원을 안 하시면 치료가 잘 될 리가 없어요. 치아 교정을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내원 예약날을 꼭 스케줄 우선순위로 두세요. 두 번째, 음식에 대한 마음가짐입니다. 끈적거리는 카라멜과 껌을 씹거나 단단한 아몬드를 씹을 수도 있고요. 햄버거처럼 부피가 큰 음식을 크게 베어 먹기도 했겠죠. 교정을 시작하면 갈비 같은 고기들은 가위로 잘라서 작게 드셔야 하고요. 껌이나 카라멜 등은 절대 안 돼요. 단단한 아몬드도 잘게 부셔서 드셔야 하고요. 따라서 교정을 하는 1년에서 2년 동안 그동안 식사 습관과 다르게 최대한 조심해서 장치 탈락이 안 되게 교정 치료에 협조해야겠다고 마음먹어야 합니다. 1년에서 2년 정도 치아 교정을 하는 동안만 치과에서 지시하는 대로 잘 따라주신다 생각하시면 치아 교정의 결과도 좋고 기간도 짧을 겁니다. 세 번째, 칫솔질에 대한 마음가짐입니다. 사실 치아 교정을 하나 안 하나 칫솔질은 생활 속의 건강을 지키는 너무나 중요한 습관이지만 그래도 치아 교정 중에는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겁니다. 복잡한 교정 장치와 철사 부위를 잘 닦으려면 교정용 칫솔,
교정용 치실과 첨단 칫솔 기본적으로 필요하답니다. 교정치과를 찾을 때 예방치료와 교정치료가 잘 접목된 건강한 교정을 생각하는 치과를 찾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치과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치아 교정 중이란 특수 상태를 꼭 인식하고 내 치아에 음식물이 2배로 더 낄 수 있고 칫솔질은 2배로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대로 된 칫솔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유지장치에 대한 마음가짐입니다. 치아 교정이 종료된 후에는 항상 치아가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유지장치의 장착이 필수입니다. 이를 귀찮게 여기거나 소홀히 하면 치아는 재발이 되죠. 따라서 치아 교정 시작 시에 이미 유지관리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테지만 잘 때 칫솔질을 하고 자고 잠옷을 입고 자고 또 눈이 나쁜 사람이 낮에 안경을 쓰듯이 교정을 한 사람들은 잘 때 유지장치를 끼고 잔다라고 마음 먹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 유지관리에 대한 설명의 중요성을 모르시고 재교정이 필요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시고 재교정 한번 하신 분들은 진짜 유지관리를 너무 잘하십니다. 2번 교정하지 말고 처음 교정 치료 후 꼭 유지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5번째는 치아 부작용에 대한 마음가짐입니다. 치아 교정 시작 때부터 교정 부작용은 없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모든 의료시술에는 부작용이 있고 모든 의료적인 원칙을 잘 지켜도 생기는 불가항력도 있어요. 치아 뿌리에 흡수라던가 유착이라던가 충치나 잇몸 질환 등이 있죠. 이에 대한 설명과 안내를 잘해주는 치과를 찾으셔서 교정 여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없으면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생겼다면 담당 의사와 잘 상의해서 그 후속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6번째로 우리 아이 치아 교정에 대한 부모님의 마음가짐입니다. 아이들은 치아 교정을 의외로 잘 견뎌요. 통증도 없고 잘 먹고 잘 지내죠. 당연히 필요한 치료를 하는 것이므로 아이들을 편안하게 마음먹게 해주시면서 그에 대한 음식과 칫솔질을 체크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치의를 믿고 지시사항들을 잘 따르시면 우리 아이 교정이 잘 끝날 겁니다. 특히 주변에서 듣고 남들이 그러던데 치아 교정은 커서 한다더라를 믿지 마시고 전문의 치아 교정 전공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예방치료와 조기 교정의 문제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커지기 전에 미리 체크하고 예방해주면 우리 아이들이 편하게 치아 교정 받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치아 교정 전 마음가짐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기존 치아 교정, 즉 철사, 브라켓 교정을 초점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은 투명 교정, 인비절라인 교정이 정말 많이 발달이 되어서 음식이나 칫솔질 그리고 내원 스케줄에 대한 부담이 많이 없어졌어요. 인비절라인을 대표로 하는 투명 교정은 장치를 완전히 제거하고 식사하고 칫솔질하기 때문에 많이 편리하거든요. 치아 교정 전에 나 또는 우리 아이를 위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작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교정 시작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치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